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1.6%. 그에 반해서 다우는 0.25% 거의 뭐 플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서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그 기대치 못 미친 그런 실적, 자, 그것 때문에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대치가 더 높았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다시금 유가라든지 그렇게 지금 이제 또 이란의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한 가운데 있고, 자, 많이 올라왔던 것 중심으로는 하락되고 있고, 자, 많이 내려갔던 것 중심으로 또 상승이 되고 있다. 좀 순환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의 매일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4.71%좀 많이 하락했다가 한 9%까지 하락했다 좀 만회를 했고,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는 거의 다가 하락을 했다. 그다음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 시게이트 이런 것들도 다 하락을 했죠. 소프트웨어는 좀 나쁘진 않았고, 자, 빅테크들은 거의 다가 좀 보합을 유지했고 테슬라만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요 분야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인더스트리얼, 즉 말해서 산업재, 요게 또 배수가 좀 높죠. S&P 500보다는.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높았던 것들에 중심으로 일단은 하락이 됐고, 자, 그에 반해서 헬스케어 이렇게 다우 종목들 있죠.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에너지도 더 계속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그다음 유틸리티,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다우 쪽으로 좀 자금이 돌아가고 있고, 자,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더 빠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테크놀로지 중에서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금 일단 파란색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이쪽 분야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상승했고, 거의 다우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죠. 에너지 마찬가지로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우하고 비슷하게 이런 종목들 올라갔고, 자, 아무래도 반도체,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이쪽 분야는 좀 하락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지금 이제 11개 섹터 중에서 6개가 일단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좋았던 것은 인더스트리얼, 그다음 테크놀로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에너지하고 헬스케어 이쪽에 컨슈머 디펜스 다우 쪽으로 중심으로 장이 옮겨 타고 있다. 그래서 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는 거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조정받고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 외에는 다시금 반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박스권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일단 이제 올 7월 말까지 보면은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특별히 빅테크들이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자, 변동이 좀 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갔을 때가 매수 관점이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 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자, 그다음에 일단 실적 발표 나온 후에 빅테크들이 어떤 식으로 캐펙스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주가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더 하락세가 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일단 하락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는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그렇게 상승으로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에 반해서 다우지수는 아직도 막 상승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다우 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도 조금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장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6개월 5일이 되지 않겠는가. 오일값이 좀 많이 뛰고 있죠. 아무래도 또 상승을 공격해가지고 또 약간의 전운이 감도니까 또 75달러까지 가고 있고, US 오일 또 72달러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에서 안 좋은 것은 자, 가스값이 좀 뛰고 있다는 것들. 자, 가스값이 뛰다 보니까 10년물 금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1.74% 큰 폭이 올라가면서 다시금 4.5로 갔다가 돌파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갖다가 지금 이제 다시금 인상하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유가가 뛰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러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30년물 역시도 1.4% 상승한 또 5%로 올라버렸죠.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에서 좀 반등이 될지, 자, 그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한 18% 정도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또 여기서는 또 올라갈 수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바닥인지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요 라인대가 지켜낼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면 주가는 반등될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은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좀 형성되면서 시장은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여기 자체가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으로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올라왔던 추세가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돌아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반도체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해할 것 같으면 기대치는 많이 높아졌는데 펀더멘탈을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오늘날에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도 마찬가지죠.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못 미쳤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헬스케어, 금융, 빅테크 등 시장의 다른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로 자금이 옮겨 타고 있는데 일라일리라든지 JP모건 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좀 매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조금 더 부정적인 분위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의 에콰처는 가스 LNG 운반선을 갖다 공격하면서 유가가 또 상승했죠. 자, 그로 인해서 74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양이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지금 금리 자체가 1% 이상이 뛰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여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전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하락 압력이 일어났던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메모리 칩 제조업체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7% 급락한 데 이어서 5% 하락을 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 자, 삼성전자 2분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는 했지만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증가세를 상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에 대한 반응은 향후 몇 주 동안 시장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견조할 가능성은 높지만은 1분기 시점과는 달리 기대치가 매우 낙관적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준치를 갖다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채우기가 좀 힘들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은 딥시크가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엔비디아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을 했지만 또 4% 정도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은행, 보험주 이런 것들이 상승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보험주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KI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도 한 7% 이상 상승했고, XLF, 금융주 ETF주 한 3% 정도 상승했다. 전체 시장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할 때, 반도체가 하락할 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은행, 보험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프 이런 주식들이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웰스파고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기록적인 자본시장의 활동, 가속화되는 상업대출의 증가세, 탄탄한 신용도, 그리고 규제 완화를 이유로 시장이 상승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가 좀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많이 올라가서 좀 눌림목이 있는 거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이거 자체가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버블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적이 안 따르는 게 버블인데 실적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실적 장세인데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부담감으로서 조금 일단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지 주가가 여기서부터 꺾여서 완전히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반도체 폭락 사태를 갖다가 담담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체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시장 전반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을 좀 알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도체 ETF는 SMH,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주에 8% 이상 급락을 했고, 오늘 장에도 많이지만 하락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메모리칩 대기업인 삼성에 엇갈린 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비중을 줄였다. 샌디스키도 마찬가지로 6%가 하락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선물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금이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고 순환매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결국은 일종의 순환매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수준의 변동성이 비교적 억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날 한 16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0을 넘어서면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변동성을 시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왔다 그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개별 주식의 내재 변동성을 보면 엄청나게 높은데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주가가 오락내락 하면서 상쇄되기 때문에 눈에도 띄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업종별로 특정 지역에 투자할 땐 이런 현상도 도움도 되지도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주도주로서의 지금 영향을 조금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구경제 주식에서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우존스를 살펴보게 되면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월요일에는 처음으로 53,000을 돌파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다우로 일단은 시장이 좀 옮겨 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던 메모리 일단 변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화율의 정점에 좀 접근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모리 산업은 전년 대비 가격, 재고 수준,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의 수정폭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실적이 발표 전에 주가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에이전트 AI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서 2017년도에는 업계 수익이 35에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메타의 또 과잉 컴퓨팅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주요 AI 투자 기업이 컴퓨터 용량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과잉 공급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인프라를 수익화하고 자본 지출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 크게 나쁘진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토큰의 지금 최대화와 최소화 더불어서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IT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토큰을 생성하는 토큰의 최대화 전략에서 토큰의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많이 못 쓰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렴한 오픈소스 모델과 사용과 함께 최첨단 모델의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추가되고 포함되면서 2020년도 하반기에는 실적 전망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장기 계약 LTA의 채평가의 지연이 있는데, 투자자들은 과거 장기 계약의 재협상이라든지 원치 않는 재고 처분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떠올리고 있고, 그래서 장기 계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AI 수요가 강한 현재의 AI 기반의 장기 계약은 구조적으로 건전하다.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프라이싱, 미래의 일단 프라이싱 가격입니다. 디램하고 낸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격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2010년도 지금 이제 3분기 때 올드하고 뉴를 한번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자, 토탈 디램이 있죠. 여기 마찬가지로 한 8에서 13%가 상승된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에서 13%. 자, HBM의 지금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8에서 13%가 상승된다. 자, 낸드 프레시 마찬가지죠. 여기 10에서 15%가 상승되고 있고, 옛날에는 8에서 한 13% 예측했는데 더 많이 상승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주가가 조금 일단 조정받는 이유가 디램의 어닝 리비전이 있죠. 이제 수익 수정 범위 자체가 역사적으로 최고치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7분의 70인데 89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느냐. 자, 그에 대한 의문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약간의 조정이 있다.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준 의사인 윌리엄이 발언을 본다면 인플레이션 더욱더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완화된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우리 인상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 윌리엄스 지금 이제 뉴욕 연방 총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지만 유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폭이 다소 완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전으로 원유 가격은 돌아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에 잠정의 평화 협정을 갖다 체결은 했지만은 해외 통제권은 적대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논의한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약간은 불안한 점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목격했고, 유가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유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금리 완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경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있죠. 이거 자체가 저번에 38,000건 정도 되고 있었는데 24,300건으로 좀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적다는 말은 금리를 갖다가 큰 폭으로 인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무역 수지 역시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78빌리언 정도 예측했는데 77빌리언에서 조금은 적게 나왔죠. 그럼에도 저번보다는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더욱더 많다. 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저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4.179%에서 낙찰금리가 되었고 저번보다도 좀 금리가 낮았죠. 금리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장 참여자들의 현재 금리 수준을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응찰률도 2.6배였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저번에 2.64배였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없이 무난하게 물량을 좀 소화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는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메모리 시장이 정점에 근접했는지 그렇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들의 메모리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이익의 급증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만큼의 이익이 늘어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87조 원이었는데 89조 4천억 원이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대치가 너무 많았다는 거겠죠. 또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칩 가격의 상승이 수요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우려하고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불안정한 반응, 그리고 높아진 기대치, 기준치, 그리고 실망스러운 결과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으니까 그에 대해서 많이 나와도 계속해서 주가는 좀 더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월가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이 수요 탄력성이 부품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주가가 하락되는 이유가 지속적인 공급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칩 가격의 상승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이 이제는 소비자, 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칩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아이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결론은 또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많은 지금 이제 막대한 캐펙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우려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 19배가 증가됐지만 마이크론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자, 이 회사의 실적은 예상치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대치에 너무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들.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정점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데 자, 그 해답으로는 결론 토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AI 모델이 처리하고 생성하는 데이터 조각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한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컴퓨터 제공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삼성은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뉴스에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10% 정도 하락했다가 좀 반등되는 모양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이 투자자들이 강력한 실적을 미리 기대하고 포지션을 구축해둔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여행 후 도착과 같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개월 동안 50%, 2010년도 들어서 거의 150%의 수익률을 기록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개인 투자가들의 참여가 높고 레버리지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유혹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상 최고 실적, 그 다음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 그 고대역폭 디램이라든지 낸드의 메모리 칩의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 전망에 중복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승 사이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매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메모리 공급량이 극히 부족한 상황, 구매량의 50에서 60%만 공급으로 일단 충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에도 가격 환경은 유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중 확대를 주면서 목표 주가 48만으로서 현재보다도 3분의 1 이상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CD은행 역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목표 주가 53만으로서 매수 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자, 삼성은 엔드투엔드의 AI 턴킨 솔루션의 제공업체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구조적 성장을 기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적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축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게 평균적인 에버리지 있죠. P 레이쇼의 평균적인 에버리지가 한 10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5.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단순히 이제 P 레이쇼 요거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도 상당히 낮은 편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월가의 기술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도세에 주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 반도체 주식의 매도세는 펀더멘탈의 악화보다는 모멘텀 반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을 수 있겠지만은 일회성의 보너스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메모리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지난 3년간에 삼성전자가 보고한 총 영업이익보다 많다. 그래서 잠정적인 실적 발표에 따른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변동에 반응한 것은 극도로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은 메모리보다는 모바일 기기, TV, LCD 패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주가의 중요한 것은 7월 말에 발표될 삼성의 2016년도 하반기 메모리 사업이라든지 산업 전망에 대한 발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 전망에 대해서 3분기 디램, 낸드 이런 가격이 2분기 대비해서 매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고, 자, 낸드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35에서 한 40%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는 삼성의 실적 이런 것보다는 다음 주에 발표될 TSMC, ASML의 실적이 삼성의 예비 실적보다 반도체 주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의 펀더멘탈, 그 다음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회사의 기업 가치 역시도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 CPU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CPU 반도체, D램의 공급업체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AMD 주가 하락도 마찬가지로 7월 23일 AI 행사를 앞두고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모멘텀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에 스페이스X에 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분석가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주가 하락을 예상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이유를 알게 되면 또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또 이유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기존의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시장의 지배력에 부여하는 잠재력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재무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낙관적인 투자가들이 강조한 여러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데, 자, 특별히 스페이스X의 총 시장 규모 추정치인 30조 달러를 터무니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기 직접의 연결 무선 서비스에 대한 전망 역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히 머스크가 2029년도 말까지 매년 100기가와트의 컴퓨터 용량을 궤도에 배치하겠다. 자, 그런 목표는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설치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그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갖다가 아직 구상조차 되지 않은 미래 사업에 대해서 옵션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스토리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너무 많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 더 장기적인 위협을 본다면 스페이스X가 기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규제 당국이 발사 서비스 분야에서 스페이스X의 지배력 확대와 그 우위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직 통합 사회에 대한 결국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러한 규제 위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년 후에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은 우주 부분에 대한 막대한 경쟁 우위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성장 동력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결국 완전히 불합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좀 더 시간을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로켓을 갖다 발사해가지고 그 스타쉽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될지, 그 스타쉽에 일단 관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는 이 중국의 클라우드 기업이 인공지능 붐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킹소프트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모건 스탠리에 따르게 되면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등급을 주면서 목표가 15달러로 제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킹소프트 클라우드가 중견급의 범용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AI 클라우드로 조기에 확고하게 전환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샤오미라든지 킹소프트 그룹의 강력한 생태계 지원을 바탕으로 AI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킹소프트 클라우드의 시적질환 전환, 그런 선제적인 AI 전략 이런 것들이 중국의 10대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킹소프트 클라우드가 전 세계적인 칩 부족 사태로서 다른 AI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여러 개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은행 측에 따르게 되면 회사는 샤오미의 AI 생태계, 그다음 스마트홈의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포함해서 여러 AI 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양한 주요 고객사로부터 매출 성장을 기록해 왔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라우드 기업은 탄탄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계약을 완화하고 또 주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2010년도 하반기 S&P 500의 최고 유망주들인데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하반기에도 일단 테크놀로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헬스케어는 일단 하나밖에 없죠. 보스턴 사이언티픽 요쪽만 자 헬스케어고, 자 거의다가 일단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라클 있고, 자 그다음에 인투이티 있고, 그다음에 코스탈, 그다음 엔비디아, 트림블, 그다음 마이크론, 그리고 오토데스크, 루멘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 관련된 주가들이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종목들이 디반 에너지, 이게 에너지죠.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테크놀로지고, 라스베가스 앤드 요거는 컨슈머 서비스, 그다음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이게 유틸리티, 그다음 인설트 그다음 코퍼레이션이 헬스케어고,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고 유틸리티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NRG 에너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요거는 일단 하나 파이낸스가 있고, 윈 리졸트 이런 거는 컨슈머 서비스 이렇게 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테크놀로지. 그래서 좀 봐야 될 것이 에너지 아니면 테크놀로지 쪽으로 좀 중심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에너지 쪽이죠. 그 익스펜드 에너지 우버, 그 다음에 티모빌, 그 다음 할스포로, 이건 컨슈머 시크릿이고, 그 다음에 그냥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제 빅테크가 한 3-4개 정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술주가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평균적으로 한 8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전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에 대한 빠른 투자 지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을 갖다가 파이프 샌들레는 최고 유망주로 꼽고 있고, 자, 하반기에는 그 추천했던 이유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몇 안 되는 성장 가속화 사례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AI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희소성의 가치 창출이 되고 있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라클의 부품 비용 상승으로부터 OCI의 경영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 오라클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3%의 상승에 그쳤지만 해당 주식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83%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 60%의 상승률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현재 병렬 처리, 그다음 IoT 컴퓨팅 시대로의 지각 변동이 5년에서 8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병렬 처리 분야에서 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한 유일한 기업이다. 근데 지배적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작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00% 이상 급등했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6월에 실적 발표한 후에 보고서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UBS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견조한 실적과 전망, 공급 계약 발표,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을 시작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 발표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아무래도 이 실적을 통해서 메모리 산업, 반도체 장비 관련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